림프가 체형을 바꾼다. 호르몬으로 보는 세 가지 체형. 쌍긴 정맥 순환 저하형이라. 저주받은 하체라는 말이 있죠. 한국인,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흔한 체형으로 동맥순환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맥 흐름이 좋지 않아서 하체가 튼튼하고 상체는 마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맥순환이 전반적으로 독소 배출이 안 돼서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독소가 축적되는 쌍긴 정맥순환 저하형이다. 하체 부종형 림프순환 저하형이다. 하체에만 부종이 오는 경우입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다리가 길진 않지만은 한국인은 무릎 아래쪽부터 발목까지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죠. 이는 대부분 상체에 근막이 긴장되어 있기 쉬우므로 근막을 이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남성형이 있다. 하체보다 상체가 발달한 체형을 말합니다. 하체가 튼실한 지노이드와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탄탄하고 다부진 근육질 체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이렇게 많고 식탐이 있으며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노이드에 비해 관리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형 4가지 체형이 있는데 림파틱 전신부종형이다. 전신부종형. 림프의 흐름이 느려서 전신적으로 부종이 있는 체형입니다. 독소와 단백질을 운반하는 림프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이 산화하거나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둥글둥글한 체형에 피부는 탄력이 없고 대체로 느릿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빌리오스 담즙 기관 지배형이다. 빌리오스란 담즙이 많은 사람. 담즙이 적당히 분비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리파제를 하지만은 그냥 과하게 분비되면은 그렇다는 거고. 너블스 신경 지배형이다. 너블스 체형은 평생 다이어트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로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계가 과하게 발달해서 기초대사량이 높거나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과다해서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을 말하니까요. 아드레날린 분해하는 것이 아드레날린 독소 동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동양의학이 알려주는 체질과 체형이다. 동양의학이 동양의학에서 안 되겠구나. 동양의학에서 오는 장기와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비만의 위험이 있는 태음에는 비만의 위험, 태음은 폐허, 간대의 체질이다. 간대 타고난 건강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체도 크고 하체도 참 튼튼한 체형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뚱뚱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방심하면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상체가 발달한 소양인은 신호 체질로 소양인 콩팥이 약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상체로 몰려서 하체가 부실합니다. 신장이 약해서 노폐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이 위치한 지구력이 좋지 않습니다. 소화력은 좋지만 정화되지 않는, 그래서 부종이 자주 생기고 특히 이 얼굴과 손이 잘 붓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얼굴은 작더라도 갸름하지가 않습니다. 상체가 빈약한 소음인은 비위가 약합니다. 비장과 위장을 약하게 타고난 것입니다. 위장의 에너지가 약한 소음인은
위후 움직임이 느리고 차가워서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이른바 소식을 해야 합니다. 비장은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소음에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림프절에서의 면역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컬러로 체형을 바꿀 수가 있다. 컬러로 인체의 에너지장,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인체의 에너지장인 오로라도 컬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라 판독기는 개인의 에너지장이 이 컬러 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된 상태에는 대개가 어떤 상태냐고 붉은색, 푸른 계통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 같은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컬러로 치유다. 컬러 테라피. 림프가 좋아하는 컬러는 주황과 파랑이 있다. 우리는 내용체를 보면은 컬러로 메이크림, 데이크림은 보통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흰색 가루 성분이 자외선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컬러로 보면은 흰색 컬러는 모든 빛을 흡수하므로 태양이 빛나는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검은색이 빛과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겨울에 오히려 흰색을 입는 것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니 표면에만 열이 머물게 됩니다. 나이트크림은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 나이트크림은 모든 빛이 차단된 밤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로 피부의 증상에 맞는 컬러를 사용합니다. 붉은색, 노란색 혹은 푸른색을 사용하는데 안티에이징을 내세운 크림은 붉은색이니 또 혹은 또 노란색이 많습니다. 붉은색은 적색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피부 속 깊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여드름 피부일 경우에는 푸른색을 주로 또 하는데 푸른색이 진정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벤더나 카모마일 또 아즐렌처럼 이런 것들이 푸른색이 있다는 거고. 차크라 체형별 컬러 테라피. 하체 부종형은 만약에 하체 부종형이라면 림프 순환 혹은 정맥 순환에 문제가 있고 장기로는 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황색이나 푸른 계통의 하의를 입으면 좋습니다. 주황색 병에 물을 따면 햇빛에 한두 시간 더 마시거나 하는 것도 또 과일을 또 주황색을 띤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 관리나 유익균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셀룰라이트와의 림프와의 관계는 셀룰라이트가 지방이라는 오해는 셀룰라이트는 오랫동안 지방이 딱딱해진 것이라고 오해받아 왔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이 쪄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진피 결합 조직 안에서의 순환 문제로 보는데 셀룰라이트의 4가지 단계는 셀룰라이트와 림프 부종으로 봤을 때 셀룰라이트, 피하 지방, 또 저장 지방이 있고 지방이 이렇게 차 있네요. 셀룰라이트와 체온의 관계는 혈관도 림프관도 근육이다. 혈관도 림프관도. 인체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왜 몸이 떨리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쉽지요.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열 손실이 일어나면서 체온이 내려갑니다. 근육을 떨어서라도 몸에서 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혈관 등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체온을 올립니다. 혈관도 근육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인체의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셀룰라이트가 생긴다고? 그렇다면 셀룰라이트는 체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낮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의 움직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이두박근, 복근, 대퇴근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큰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 근육, 혈관과 림프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림프가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진다. 림프가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진다. 각질 증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림프는 어떻게 피부를 살리고 죽이나 인체의 표피가 면역기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표피에는 면역에 관여하는 랑그레 한서가 있는데 놀랍게도 혈관이 없는 유국층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피는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 뒤쪽과 허벅지 피부의 비밀은 하체의 림프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리 뒤쪽 선골 바로 윗부분과 허벅지 등의 피부가 상체와는 다르게 거칠거칠하고 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림프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허리 뒤쪽과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먼지 모를 거친 느낌이 있다면 림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고운 피부로 다시 태어난 스킨케어. 피부 청결 클렌징. 클렌징에는 일상적인 클렌징과 스크럽 같은 딥 클렌징이 있습니다. 스크럽이란 표피의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는 스크럽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상식은 옳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면 2주 1회 정도 하고 건성 피부라면 가끔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드리고 주무리는 물리적인 자극. 피부 타입을 막론하고 30대 이후에는 적적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피부를 살짝 두드려 주거나 턱에서부터 귀까지 살짝 롤링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하니까 지나치게 피부를 자극할 위험도 없습니다. 전문 에스테틱에서 받는 스킨케어는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을 유도하는 화학적인 자극은 화학적인 자극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필링입니다. 화장법을 사용해서 화학적인 각질 탈락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재생입니다. 노화된 피부, 생기 없는 피부, 흉터가 있거나 전문 테러 필요한 경우에 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필링은 피부에 무감각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밖의 충격적인 요법들은 레이저나 MTS 바늘 같은 것으로 찔러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기법, 고주파 등의 기기를 통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건강 자극은 피부 기저층을 놀라게 하는 충격요법의 일종입니다. 충격을 받은 피부는 더 빠르게 재생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죠. 태닝과 번, 햇빛에 노출된 후에 피부가 따갑기 시작했다면 번이 시작된 것입니다. 번은 자외선과 열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 화상과 동일합니다. 피부가 붉어졌다는 것은 세포가 열을 받고 수분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 뜻이므로 가급적인 빨리 자외선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따가움이 없이 태닝이 되고 있다면 멜라닌이 알아서 보호해주고 있는 건강한 피부입니다. 멜라닌이 중요한 면역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멜라닌이 자외선 C는 자외선 A와 B와 달리 아주 위험합니다. 예전은 오존층이 이를 막아주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이온가스 등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 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손상되었다면 세포는 자살을 해야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외선이 심하게 노출된 후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바로 피부 세포가 자살한 흔적입니다. 대체로 3일이 걸립니다. 림프가 건강해지는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깊은 호흡하기.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나요? 정상적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긴장되거나 불편해지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도 림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복식 또 계단 오르기 운동을 강추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기. 림프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칭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스트레칭, 근육이 없는 부위에 있는 못의 림프가는 피부 자체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하루에 물 3리터 마시기. 기법은 다이어트와 해독의 기본은 물 마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음료수가 아닌 순수한 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몸무게의 거의 절반 정도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단 신장에 문제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물 마시기와 컬러 테라피, 앞에서 컬러는 독특한 파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대응하는 치유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방울 컬러는 왜 청색이나 초록색이 많을까요?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푸른 빛을 띱니다. 우리용 압박 스타킹이나 양말 신기, 의사들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메디컬 전용 웨어를 권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상지에 부종이 올 때, 자궁암 수술 후에 하지 부종이 올 때도 당연히 착용하게 됩니다. 꼭 수술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면 전용 웨어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메디컬 웨어도 등급이 있습니다. 40분 이상 앉아있지 말기. 척수액은 어떻게 보면 림프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척수액이 잘 돌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 저름만 쏟아질 뿐입니다. 척수액의 순환장애는 필연적으로 부종을 불러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업무를 보거나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고 컴퓨터 작업을 하면 림프액이 쇄골 아래에 있는 터미너스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거북목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원시인과 현대인의 식사 패턴을 비교해 볼까요? 통곡물과 조리가 가공되지 않은 고기 등 거친 음식을 먹었던 원시인들은 씹는 활동이 활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대인들은 입에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합니다. 별로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단당류 위주 식사와 유동식 선호가 다양한 질병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잘 안 씹으니 턱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하관이 홀쭉한 얼굴, 잠자기 전에 반신욕하기. 반신욕은 어느 누구에나 부담이 없는 셀프 테라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목욕 시간은 25에서 45분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도 두피나 코에 땀이 배어 나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이므로 땀이 흥건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프랑스 원산지인 제품이 좋은 오일입니다. 라벤더 이렇게 천일 같이 섞어서 쓰면 좋겠다. 카모마일은 슬리핑 오일입니다.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프랑스 여인처럼 자기 전에 띠잔 마시기. 부정과 셀룰라이트에 시달리는 프랑스인들은 자기 전에 꼭 띠잔을 마십니다. 띠잔이란 취침 전에 마시는 차를 말합니다. 주로 수면증의 부종을 막기 위해서 카모마일과 라벤더 등의 찻잎을 블렌딩해서 사용합니다. 띠잔을 마시고 잠들면 정맥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지고 신경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15분 효과 만점 림프 체조는 형식 호흡과 마찬가지로 들숨에서 5을 세고 날숨에서 10을 셉니다. 얼굴이 작아지는 V라인 스트레칭은 일어나서 물 3컵을 마신 후에 화장대 앞이나 화장실을 갑니다. 세수를 하기 전에 V라인 테라피를 하면 얼굴의 부기가 쏙 빠집니다. 우선 거울을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린 후에 턱관절을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V라인. 불편한 것이 없던 최대한 이렇게 해보자. 해서 당장하게 고기도 좌우로 움직여주고, 또 손가락 손뼈를 펴서 이렇게 해보고, 얼굴도 이렇게 림프 순환을 위한 또 마사지도 하고, 정수리 부분이 더 시원해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머리 부분을 또 이렇게 옆머리로 당기는 식으로 또 해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또 이런 평행봉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벽에서 이렇게 예쁜 다리 만들기 위해서 전근 스트레칭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뇌전근 강화, 다리 또 이렇게 또 무릎 꿈치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다 섰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책상 의자를 또 밀었다 당겼다 할 수도 있고, 림파틱은 또 쌍긴, 정동맥, 빌리오스 이런 다양한 너블스 신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림프에 대해서 유은정 좋은 클리닉 원장이 이렇게 좋은 책을 했고, 또 박민수
당신 림프는 안정하십니까? 내 몸속의 림프 내 스스로. 그래서 박정현 원장은 림프라는 미지의 생명 도로에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박민수 원장이 이렇게 추천을 했군요. 이원정도 좋은 클리닉에서 원초제크 이근철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을 했네요. 좋은 책 이상 끝.